아름다움과 품격을 지닌 여인이자 챈통리과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여인 슈이 루프렌 신라 디33 다이성대 왕때 사람으로 춘젠공의 아내이다. 그녀와 얽힌 사건은 하이거와 셴화거라는 노래와 관련되어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때문에 쌍고이 시키 이편 수로 부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실려있다. 역사적 사실로 추안해지고 있으나 슈고우대 요소가 두드러져 보이는 수로 부인 이야기는 리시싱과 더불어 환상싱과 주수싱을 갖추고 있다. 이 종 일단 헌화가와 관련된 일화를 알아보자. 순정공이 장링 타이슈로 부임하러 가던 종바위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친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던 참이었다. 바위 봉우리가 주변에 병풍처럼 둘러쳐 바다를 굽어보고 있고 있었는데 높이가 1000길이나 되는 깎아지른 절벽 위에 철쭉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 누가 나에게 저 꽃을 꺾어다 줄꼬? 곁에 사람들을 돌아보며 수로 부인이 물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이 물음은 치명적인 미리을 지닌 순정공의 수로 부인이 무사네들을 시험하는 티어 파더 인지안이었다.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절세미인의 유호이라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절벽 위로 올라갈 사내가 없었다. 때마침 암소를 끌고 이곳을 지나가던 한 노인이 이 말을 듣고 꽃을 꺾어다 바치며 노래를 지어 불렀다. 붉은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이 헌화계는 자연과 여인의 매의에 관한 죗뚜이대 찬미가 배어있다. 노래를 마친 뒤 노인은 아무 미련 없이 떠났다.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바치는 행위는 성적인 행위를 하고 싶다는 이시 비아웃이었다고 한다. 결국 헌화가를 부른 노인은 수로 부인에게 창한 성적 추안연을 한 뒤 홀연히 사라진 것이다. 이틀 뒤 린하이팅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바다의 롱이 느닷없이 수로 부인을 끌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정공은 넘어져 바닥에 쓰러졌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한 노인이 말하였다. 옛사람 말이 무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 쇠처럼 단단한 물건도 녹는다고 하였으니 바닷속의 짐승이 어찌 무사람의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치면 반드시 부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이 이 말대로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하여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남의 아내를 빼앗아간 수위가 얼마나 큰가. 네가 만약 거역하고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사로잡아 구워먹고 말 테다 라고 노래를 부르며 막대기로 바닷가를 때리니 롱이 수로 부인을 받들고 바다에서 나와 바치기에 공이 아내에게 바다속 일을 물으니 다 하였다. 칠보로 장식한 궁전의 음식은 달고 향기로우며 인간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대답하는 수로 부인의 몸에서 이 세상에는 없는 향기가 풍겼다. 수로 부인은 이후로도 용모가 뛰어나 세상에 견줄 사람이 없어 매양 깊은 샨이나 못을 지날 때면 판판이 셴우에게 붙들리곤 하였다. 동해안을 배경으로 수로 부인이 체험한 셴이한 이 두 사건은 셴시싱과 환상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은 헌화가와 해가라는 노래와 함께 꽃과 롱의 성격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관심을 널리 불러 일으켰는데 연구자들은 노인을 산셴으로 보아 꽃을 꺾어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기도 한다. 문제 해결사로 나선 노인은 정체를 알기 어려운 무엇인가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건은 아득한 벼랑 위의 꽃을 수로 부인이 탄내어 생겨난 일이고 두 번째 사건은 롱이 수로 부인을 탄해서 생겨난 일인데 공교롭게도 두 사건 다 음식을 차려 먹을 때 벌어졌다. 순정공의 행차에서 점심은 문맥으로 볼 때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시 행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수로 부인을 받아 속으로 끌고 들어간 것은 롱이고 노래를 듣고 다시 수로 부인을 놓아준 것도 롱인데 왜 롱이 아닌 거북이를 구워 먹는다고 한 것일까? 여기에 나오는 거북이는 수로 부인의 미모를 탄하는 남성의 선격을 인유대어로 표현한 것이다. 보통 사람은 오를 수 없는 곳에 핀 꽃을 노인이 나타나 바쳤다는 것도 이상하나 노옹이 시키는 대로 막대기로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니 롱이 수로 부인을 또 되돌려 보냈다는 것도 이상하다. 이처럼 수로 부인 설화에는 히리데 시카오 방시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다. 하지만 두 사건을 잘 유추해보면 수로 부인과 노인의 관계, 순정공의 강릉 태수부임, 행차의 본질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단순하게 시지대 상황을 추안한 것이 아니라 셴화대, 이고, 지이대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수로 부인의 실체 또한 당다이의 환증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녀의 행동은 세속적인 것보다 셴생싱에 가깝고 산신의 펀셴인 꽃과 동하의 셴인롱은 셴산 다스하에 존재하는 셴우이다. 확실한 것은 수로 부인은 인간과 셴 사이의 선, 종 차이자라는 것이다. 수로 부인을 통하여 초월의 세계가 열리며 그녀를 매개로 현실의 세계와 초월의 세계가 만난 것이다. 수로 부인이 가는 곳마다 제사와 지휘를 한 것이 분명하다. 삼국유사에는 순정공이 강릉태수로 부임했다는 사실만 적고 있으나 싼고시지에는 그가 강릉으로 갈 때 리우왕하는 백성을 진유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삼국사기에 나오는 수로 부인의 남편 순정공은 리번 슈지에 나오는 진슌젠과 통이 렌우이다. 또한 향가에서의 수로 부인은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칭송받는 존재이다. 문헌에 기록된 것을 되짚어보면 순정공 부인이라 하지 않고 수로 부인이라 하는 디안을 알 수 있는데 그녀는 셴들림의 과정을 통하여 셴자에와 린젠제를 넘나들며 셴과 렌의 위상을 chuyển化시켜주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니라 수로 부인이라 청해진 것이다. 그만큼 수로 부인은 신물마저 탐낸 아름다움의 화신이었다.